들어가. 하트는 이제 내가 그 비수기 때 그 인보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비숑을 인보 신청을 했는데 하트가 온 거야.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아예 유기견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신청을 했는데 약간 시골의 자부종들은 난 진짜 시골에만 있는 줄 알았어. 서울에서 키우는 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.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숑 그 인보를 구하고 있길래 비숑을 신청했는데 얘를 신청한 게 아닌데 얘를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? 이랬더니 아 그럼 계속 여기 있어야죠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지 그렇게.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갔어 입양을. 갔는데 그 입양 간 데에서 2번 이제 돌아왔지. 처음에는 너무 치댄다 해서 이제 돌아왔고, 2번째는 너무 안 치댄다고 해서 돌아왔고. 하트가. 근데 구조자가 또 잠수를 타버렸네 그 와중에. 그래서 우리가 키우자 해서 키우게 된 거고. 그리고 이제 뭉이는 이제 3번째 임보하던 친구인데 해외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랑이 절대 못 보내겠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입양한 케이스. 입양 임보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됐었던 건 아니었네 그러면. 확정이 됐었지. 아 됐었었어. 근데 원래 해외 입양이 결정이 되면 취소가 되게 힘든데 그치. 근데 이제 구조자님이 내가 뭉이한테 하는 거 보고 이제 많이 도와주셨지. 뭉이 동배 10마리 넘게는 이제 LA로 갔고 아이레이로. 뭉이만 이제 국내 입양 됐고 동배들 중에 인보했던 버터라고 그 다리 짧은 친구. 그래. 걔도 진돗개라고 써있어. 걔도 그 입양자님 인스타 가보면 진돗개라고 써있어. 그지? 네. 비숑이라고 속이고 온 우리 폰비숑 하트예요. 분명 비숑을 신청했는데 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구잖아. 동대문이면 서울 시내니까 그치, 산책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경우도 있어? 그 처음에 뭉이 왔을 때 이제 그 신호등에서 줄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얘는 뭐 밖에서 키우지? 막 이러면서 얘네가 맛있어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네? 이랬어. 했더니 호구가 제일 맛있어? 이러면서 얘네들은 먹는 법이 따로 있대. 그러면서 일주일을 굶겨서 먹여야지 그 순수한 맛? 이런 게 나와서 맛있다고 일주일을 굶겨서 먹이라는 거야. 빼짝 꼬르게 해가지고.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신호등 건너자마자 이제 오빠가 왔어. 그랬더니 슝 가버리더라?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. 근데 이제 나이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한마디를 못했단 말이야. 너무 벙쪄가지고 어떻게 내가 얘를 데리고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.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. 특히나 호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무섭다고 하고. 들을 것 같기는 해. 그렇지, 늑대 같다고 하이에나 하고. 같다고 하고. 그런 식으로. 일단은 대부분 진돗개로 안 보고 사냥개로 많이 보고. 그럴 수도. 일단 있긴 진돗개에서 호구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치. 대부분 이제 그 다른 종으로 많이 보더라고. 소형견주들이 뭉이 옆에 지나가면 이렇게 안고 가고 뭐 이런 거. 맞아. 그런 게. 아니 매너 좋고 매너 제일 좋고 잘 놀고 이러는데 사실. 보여? 나온다. 편견을 갖지 말고 뭐든지 좀 시간을 좀 여유 두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 뭐. 딱히.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입양하지 말고 그치. 확실히 자기가
많이 알고 시간 여유가 좀 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죠. 귀엽다고 무작정 그치, 데려와서 불쌍하다, 귀엽다 뭐 이런 거에 이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치. 진짜로 뭐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은 가족이니까. 임보나 입양 간 이제 유기견 친구들을 보면은 하루 만에 돌아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. 하루 이틀. 그치.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글을 보고 얘는 그 문의가 0건이래 하니까 짠한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청을 해서 데리고 갔다가 얘가 곁을 안 줘요. 아니면은 뭐 얘가 뭐 나를 너무 막 이렇게 해요. 아니면은 뭐 약간의 입질이 있어요. 뭐 다른 개들처럼 살갑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런 하루 만에 이제 돌려보내는 거지. 배변을 못 가려요. 뭐 공격성이 있어요. 아파트에 뭐 있는데 지짐이 짖어요. 있어요. 뭐 이런 거. 임보는 진짜 사랑이야. 그니까 내가 임보를 하다가 갔어. 그래서 그 가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. 그래서 임보는 내가 진짜 강아지를 몰라. 근데 뭐 강아지 키우기 전에 공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난 임보도 추천하기는 해, 사실. 근데 임보도 똑같이 그 다시 보호소로 하루 이틀 만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임보조차도. 그치. 그럴 거면은 애초에 안 했으면 좋겠고. 왜냐면 걔네가 솔직히 집에서 집밥을 먹다가 갑자기 막 몇백 마리가 되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안 그럼 더 안 좋지. 그래서 진짜 뭐가 됐든 간에 진짜 신중히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고, 진짜 해보면은 그 매력이 못 태어나와. 왜냐면 진짜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로 그냥 계속 하게 돼. 너무 매력적이야. 뿌듯하고 지금까지 임보했던 애들 보낸 애들은 다 그래서 연락하고 지내겠다. 다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인스타 너무 잘 팔로우 갔지. 하고. 너무 잘 갔지 전부 다. 해외 나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잖아. 그치. 해외가 반 국내가 반인데 나는 국내로도 많이 갔는데 이제 종종 만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. 연락도 하고 너무 좋지. 그러니까 너무 잘 크고 있잖아. 애들. 그게 임보처가 어떠냐에 따라서 엄청 중요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보라고 하면은 얘가 당장 갈 곳이 없대, 잘 곳이 없대 해서 데리고 와서 그냥 밥만 주고 재워주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, 그때 당시에 사회성 아니면은 뭐 사람이랑의 어떻게 관계 이런 것도 임보처에서 많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. 그렇지. 그 임보 기간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있었냐에 따라서. 그래서 진짜 임보하면서도 책임을 갖고 그냥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지. 임보 정말 꼭 추천. 근데 임보를 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리고 임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애들 뭐 산책이나 기본적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시켜주는 게 좋으니까. 그럼. 그리고 해외 입양 가는 애들은 캔넬 교육도 해주는 게 진짜 좋지.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. 하남보호소에서 어디 이렇게 구석에 짜그러진 살구 닮은 애기가 있어가지고 임보해달라 해서 데리고 왔다. 이제 제가 그냥 입양했죠. 제가 심지어 입양 홍보까지 했는데 제가 그렇지. 입양했죠. 봉사활동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? 사실 사람?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진짜 많이 몰라서 그냥 저희한테 이제 대놓고 안락사 안 하면 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한다 그러냐, 안락사 안 하고 싶은 거 맞냐, 뭐 이렇게 대뜸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,
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예쁜데 집에 데려가니까 별로다. 파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파양하는 사람들 정도는 그냥 익숙한 정도? 나 또 파양이구나 이런데 저희는 막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, 딱히. 그냥 걔들 보고 그냥 하는 건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사람 때문에 네. 이게 입양이 됐다가 파양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. 엄청 많죠. 진짜 뭐 잦으면 2달에 한 번은 꼭 2달에 네,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자주 있는 거네. 2달에 한 번이면 이게 정말. 하남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락사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. 그쵸. 그래도 정말 다행히. 안락사 명단을 저희가 불러야 돼요.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 와서 직원이랑 이제 동물병원 원장 그리고 저희 봉사자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그 공고번호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주는데 저희가 애들 이름을 부르거든요. 그게 좀 제일 속상하죠. 아무래도 일단 명단을 올려야 되니까. 그렇지. 뭐 우리가 막 간식 주고 산책해주고 이런 애들 직접 이름 불러줘야 되니까 그게 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확정되는 거잖아. 그죠. 일단은 그게. 확정. 네. 일단은 확정이 되는 거잖아. 근데 그건 좀 힘들다 진짜. 봉사하는 사람들 맞아요. 입장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요.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. 또 그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손이 부족하죠. 보호소는. 부족. 네. 그러니까 막상 애들 보호소에서 보는 일보다 일도 부족하긴 한데 그 외에 이제 뭐 이동봉사 그리고 뭐 진짜 갑자기 급할 일이 있을 때 보호소에 가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봉사자가 거의 한 10명 되거든요. 근데 그래도 다 본업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뭘 하기가 되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. 그 저희 카톡 채널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하면 저희도 생업이 있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답장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. 아무리 안락사 임박이라도. 그러면 뭐 1분도 안 됐는데 답장이 왜 이렇게 느리냐? 너네 안락사 지키고 싶은 거 맞냐? 왜 빨리 너네가 그렇게 간절하면 빨리빨리 답장을 해야지 왜 답장 안 하냐?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. 그게 그런 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진짜로. 스트레스죠 그냥 막. 그렇지. 마음이 그런 게 입양 간 애들을 축하해주기도 전에 엄청 많은 애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 때문에 안락사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을 축하해줄 시간이 없어요. 그 입양자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.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해서 들어오는구나. 이게 정말로. 옛날에 20대 초반에 말티즈 믹스 애기 유기견 애기 데려다 키우다가 한 3년 키우다 아파 죽었어요. 그러고 계속 걔를 못 키우고 그냥 키우고만 싶다 하다가 한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인보를 시작했죠. 근데 인보를 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멀리 있었어요. 천안 아산인가? 거기 있었는데 분명히 그 친구 이제 입양 가고 또 이제 인보를 하고 싶은데 분명 이제 하남 주변에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찾아보았는데 이제 하남 15가 뜬 거죠. 그 얘기를 인보하면서 저희 봉사자들이 알게 돼가지고 시작하게 그렇게 됐죠. 시작한 거구나. 입양을 네.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지금도 그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? 저는 개를 키우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다고도 생각 안 하거든요. 절대로. 저도 한 마리만 키우는데 눈 뜨자마자 산책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산책으로 끝나고 자잖아요. 보통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능력을 좀 제일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얘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꼭 입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. 뭐 일반 사람들한테서는 그냥 개지만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족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하잖아요. 진짜로. 뭐 내 가족은 아파도 가족이고 못생겨도 가족이고 뭐 사고쳐도 가족이니까 진짜 내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얘를 책임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죠.
짜장 카레는 이제 제가 송이를 이제 목연을 키우고 있어서 근데 아버지가 산책시키시다가 목줄이 이렇게 풀린 거예요. 그때 하필 이제 그 임신할 수 있는 그 시기여가지고 동네 이제 강아지랑 눈 맞아서 그 새끼를 베게 된 거예요. 그랬는데 이제 얘네를 이제 한 마리 이제 입양을 이제 2개월 지나고 이제 접종 마치고 난 다음에 입양을 보내는데 한 마리를 이제 친구네 집에 보냈어요. 근데 한 마리를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얘네를 못 보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짜장하고 카레를 제가 몰래 키웠어요. 몰래? 네, 회사에서 몰래 이제 키웠는데 이제 그 와이프한테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이제 애들 지금 키우고 있다. 큰 사고 쳤네. 네, 키우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같이 키우고 있는. 기존에는 이제 초코가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있었던 상태니까. 네. 그럼 1년 정도 큰 다음에 같이 이제 합사가 된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처음에 합사할 때는 뭐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. 생각보다 때 아기 때 초코를 그래도 몇 번 봐서 그런지 봤었구나. 네, 왜냐면 이제 송이도 키우고 있으니까 송이 이제 새끼 낳았을 때도 송이가 아기 때부터 초코를 봐서 초코한테는 경계심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자기 새끼들도 초코한테 다 보여주고 전혀 그런 경계심이 없어서 얘네 짜장 카레도 완전 이제 아기 때 막 한 달, 2달 이때도 이제 초코랑 같이 지내고 이랬어가지고 얘네가 같이 합사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. 오히려 이제 초코는 조그맣고 쟤네는 이제 큰데 오히려 초코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 이제 초코 뭐 먹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쟤네가 옆에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초코가 뺏어 먹고 초코가 다가오면 그냥 이렇게 먹던 것도 내주고 그래서 오히려 합사는 막 그렇게 걱정했던 것만큼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.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합사에 대한 부분. 그 부분이 그쵸?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데 보면은 그 합사하는 그 과정에서 또 되게 어려움이 많은 또 가정도 많더라고요. 있죠. 네. 뭐 애들마다 성격이 또 다 다를 수 네. 있으니까.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그래서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애를 다시 또 파양시키는 경우도 봤고 예전에. 보호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보호자가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맞아요.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름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. 네. 또 그쵸. 애들. 맞아요. 입양을 보내실 예정이세요? 아니면은? 일단은 뭐 이제 좀 사회화도 더 시키고 이제 중성화도 시키고 해서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는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번 파양을 당했던 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보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건 힘들죠.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금방 보내지는 못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또 그만큼 괜찮은 보호자가 있어야지 보낼 수 있으니까. 이제 초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1살이니까 노견인데 오히려 얘네랑 같이 지내면서 같이 또 산책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놀이터나 이제 다니면서 또 많이 놀러 다니고 이게 강아지지만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가족을 같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같이 평생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고 뭐 사실 이렇게 바쁘게 다들 이제 살다 보니까 뭐 다 신경을 많이 못 쓸 수도 있죠. 근데 그래도 이제 산책이면 산책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좀 같이 보내는 시간에는 최대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너무 쉽게 결정하면 그만큼 또 그렇죠.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.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서 네. 또 안타깝게 다시 파양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.
뭐 또는 이제 뭐 이게 배변 훈련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또 파양되는 친구도 봤고 그치. 한두 번 뭐 실수했다고 배변 실수했다. 사실 완벽하게 하는 이제 강아지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요. 뭐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누구나 사람도 누구나 이제 조금씩은 실수하는 부분이 그렇죠.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책임감 가지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. 다견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그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뭐 이제 본인이 됐든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 됐든 그래도 반려견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가족들이 있어야 반려견을 이제 다견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네, 좀 케어도 좀 되고 왜냐면은 사실 한 마리도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럼요. 네, 한 마리도 키우기 쉽지 않은데 맞아. 이게 여러 마리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더 많은 책임감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도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이 친구들하고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다견을 더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한 마리 있으면 혼자서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사실 얘네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보호자를 기다려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저도 이렇게 아이들 그 홈캠으로 보거나 하면은 얘네들이 뭐 서로 놀거나 그런 게 맞아요. 없고 그냥 엎드려서 누워서 보호자 올 때까지만 기다려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외로우니까 이게 동생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실 다견 그래서 이게 외롭다고 이제 반려견을 더 이렇게 들이셔서 다견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만큼 좀 책임감을 갖고 키울 수 있는 분들이 좀 다견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다견의 장점도 그래도 분명히 있어서 있죠. 네. 또 얘네들끼리 또 잘 지내고 하는 걸 또 보면 맞아. 네, 또 행복 수치가 보호자들이 또 올라가는 맞아. 부분이 있어요. 그럼 곱하기 2, 곱하기 3 네,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진짜. 됐어.